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악액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악액질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영양 지원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현저하게 체중이 감소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식욕부진과 더불어 체중 감소가 돼서 전반적인 대사장애가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이상까지 오는 굉장히 안 좋은 부작용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이제 그 악액질 환자의 이제 CT 사진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배가죽이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완전히 딱 장기하고 달라붙을 정도로 환자분이 굉장히 살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걷는 것도 힘들고 서 있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악액질에까지 심각하게 이제 처한 환자들은 항암 치료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급하게 나빠져서 결국은 사망에도 이르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별로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고요. 특별히 다이어트가 하지 않는 한 그냥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체중이 빠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경한 악액질로 오고 그리고 심각한 체중이 빠지게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증의 이제 악액질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근육까지 빠지면은 근갑소증이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심한 악액질 증상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악액질 증상이 오게 되면은 나중에 보통 한 달이나 두 달, 길면 한 3개월 정도 되면은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대부분 치료가 회복이 안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순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내원하는 많은 환자들한테 꼭 얘기할 때 항암제를 좀 실수는 있지만은 악액질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꼭 합니다. 왜? 악액질에 빠지게 되면은 항암 치료를 받더라도 결과가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 자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악액질은 얼마나 흔하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유방암 환자들 보면 악액질이 잘 안 빠져요. 왜? 식사를 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방암 환자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이가 돼도 오래 삽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반면에 위암, 특히 췌장암 환자, 소화효소랑 관계되는 환자분들은 그 암이 별로 진행이 안 됐는데도 결국은 빨리 돌아가세요. 항암 치료도 결과도 별로 안 좋고, 그 이유는 악액질로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 환자의 한 70-80%가 이제 그 악액질에 온다고, 폐암 환자 같은 경우는 한 60%에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 악액질이라는 거는 암 환자가 일반적으로 거쳐가는 거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결국은 약하게 올 수도 있고 심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망 원인 중에 20%가 악액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임종을 앞둔 환자의 50%는 악액질이 많고 적고 간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무서운 게 바로 악액질이라고 보통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 환자가 왜 덜 먹느냐? 사실 식사만 잘해도 악액질이 안 오잖아요. 근데 암 환자들이 식욕부진이 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암 때문에 소화, 췌장암, 위암, 대장암 같은 경우는 소화와 관계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더라도 쉽게 토하고 잘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암 치료로 관한 거, 항암제,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몸에 피로가 오게 돼서 식욕부진이 올 수 있고, 또는 구내염이라든지 뭐 식도염, 장염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또 이 악액질이 식욕부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자와 연관된 인자로서 정신적인 문제로서 우울증이라든지 입맛의 변화라든지 음식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것들, 이 세 박자 중에서 어떤 거라도 문제가 되면은 결국은 식욕부진이 올 수가 있다. 일단 식욕부진이 오게 되면은 악액질로 가는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는 항암제로 인한 악액질, 말 그대로 항암제로 인해서 식사를 잘 못하니까 당연히 체중 감소가 오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항암제 때문에 식사를 못하면 체중 감소가 오지만은 식사를 잘해도 체중 감소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항암제 때문에 구내염, 그 다음에 이제 식도염, 위염 등 장염들, 위장관 점막의 세포들의 손상을 주어서 결국은 영양소가 똑같이 먹다 하더라도 흡수가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바로 항암제로 인해서 내가 똑같이 식사를 했는데 살이 빠진다. 전혀 위장관 증세도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항암제로 인해서 내 몸의 대사들이 굉장히 빨라져요. 내 몸이 대사들이 빠지면 근육도 빠지고 지방도 빠지기 때문에 피골이 상접하는 것처럼 이제 체중이 쫙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 몸의 에너지 소모가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악액질이 발생하면 사실은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 얘기를 참 해요. 그 환자가 언제 나빠지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곡기가 끊어지면서부터 나빠진다고. 그러면 보통 빠르면 1개월, 길면 한 3개월 이내에 환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안 좋은 신간, 임종순간의 단계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꼭 합니다. 그렇지만은 말 그대로 항암제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악액질로만 안 빠지게 되면 환자는 1년이든 2년이든 충분히 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먹을 때 꼭 영양제를 맞으면서 보충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악액질 동안 어떤 변화가 오느냐? 말 그대로 심각하게 체중이 빠져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근육들이 이제 소실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 치료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항암을 암만 열심히 해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걷는 것도 힘들어서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져서 환자들은 이제 죽음의 문을 앞두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암과 우리 몸의 변화를 이제 보게 되면요. 암세포 내에서는 암 구성 성분 물질인 인터루킨 6가 이제 분비돼서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을 계속 자극을 해요. 그럼 우리 몸에 있는 TNF-알파나 인터루킨 1이 또 분비가 돼서 암세포를 자극해서 종양에서 물질되는 톡신들이 계속 분비가 됩니다. 그럼 그로 인해서 우리 몸엔 또 사이토카인 분비가 돼서 대사적인 효과로서 당대사, 단백질대사, 지방대사 이상이 오고 에너지 소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내분비적인 이제 효과로서 식욕부진, 피로, 그리고 발열, 캔서 피버라고 보통 말하죠. 이런 것들이 많이 오면서 내 몸은 이제 이상하게 안 좋아지는 과정을 계속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대사들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근육 단백질의 합성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근육이 더 많이 파괴돼요. 그러면 결국 근육이 빠진다는 얘기하고요. 그로 인해서 근육 강도가 감소합니다. 그 지방량도 변화가 없고 약간 이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대사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져요. 그리고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도 높아져서 혈중에 당 수치가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욕부진, 음식 섭취량의 감소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정상인에서 생기는 음식 섭취의 감소량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이제 의미를 두는데요. 말 그대로 이게 항암제 때문에 감소도 할 수 있지만은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또 올 수 있고 치료 효과나 치료가 안 돼서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혼잡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술이나 방사선 항암 치료로 인해서도 이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체중 감소는 점진적인 이상들 여러 가지들 이유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체중 감소를 단순하게 항암제 치료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외에 다른 과정들을 생각해서 우리 몸이 점점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뭐냐면은 암 자체가 심오한 대사 변화를 일으켜준 그로 인해서 내 몸의 신진대사의 이상도 있을 수 있고 전반적인 건강이라든지 체중, 근육 다양한 데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 악액질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 실제 말기 상태 되면 누구나 그 사람 보면서 이 사람은 암 악액질이야 를 떠올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알고 싶은 그 전 단계, 암 악액질로 가기 전 단계를 알아서 가는 거를 막아줘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들은 대부분 피로에서부터 옵니다. 내 몸이 전신이 피로해. 그럼 톡신들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심, 식욕부진, 그 다음에 자꾸 이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 그로 인해서 체중 감소. 이런 다양한 증세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악액질로 갈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를 초기부터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이제 치료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진단 기준은 지난 6개월 동안 체중이 5% 이상 감소하고 그리고 BMI가 20 이하이고 체중이 2% 이상 감소한 경우 심각한 근골격의 감소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악액질이라 하고요. 그 악액질을 진단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로 인해서 BWA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로서 인터로킨 6라든지 알부민, 단백질 이런 다양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악액질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음식물 섭취를 줄이게 되면은 악액질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할 때는 절대 식이요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식이요법을 해서 암을 치료하겠다고 했던 게 오히려 독을 작용해서 악액질로 가서 치료 자체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결과도 안 좋아지는 정말 안 좋은 사이클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악액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치료들, 첫 번째는 임상 조절이에요.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를 사용하는 거고, 오심이 있으면은 말 그대로 오심 구토를 억제하는 약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식욕부진이 와서 체중이 빠지게 되면 영양제 주사를 놓는데 TPN이라는 이제 하얀색 우윳빛 영양제를 주거나 아미노산이라는 영양제 아니면 비타민C 같은 거를 공급해줘서 악액질이 빠지는 라든지 그거를 보충해 주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제로서는 종합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코엔자임 Q10, MSM 같은 필요한 영양제를 먹여가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이 악액질에 빠진 사람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요. 우울증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불안과 우울을 해결해 주기 위하고 수면 장애도 해결해 주는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식욕부진이 오면은 이제 식욕촉진제를 줘요. 가장 대표적인 게 메게이스라는 약인데, 이거는 식욕 중추를 자극해서 입맛이 좋아해서 식사량은 늘어나요. 그래서 체중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은 지방과 수분이 증가한 반면 단백질 증가에 따른 근육량 증가가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식욕촉진제만 갖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꼭 필요한 게 단백질 제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단백질 섭취량을 1에서 1.5kg당 하면 좋다고 하지만은 이 악액질이 의심되거나 항암제로 인해서 체중이 많이 빠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1.2에서 1.5 이상은 단백질을 섭취해 주는 게 좋고, 단백질이 부족할 때는 추가로 식사 중간중간에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악액질 치료에 사용되는 단백질은 사실은 시중에서 팔고 있는 단백질과는 달라서 꼭 병원에 와서 처방전을 받아야 돼요.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분에 이제 루신이 꼭 포함되어 있는데, 이 루신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특전 단백질 키나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관여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단백질 제제 많은데 그거 아무거나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암 환자, 악액질 환자에 필요한 단백질은 병원 처방전을 꼭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중에 EPA라는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성분인데, 이 EPA는 악성 악액질 환자에서 체중 감소를 막아주는 영양제예요. EPA 작용 기전은 TNF 알파 수치를 감소시키며 골 겪은 세포의 세포 사멸을 감소시키고요. 유비퀴논, 프로테오점 단백질 분해 경로로 알려진 근육 소실을 촉진시키는 경로를 하향 조절해서 그 단백질이 파괴되는 걸 막아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근육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시켜 단백질과 탄수화물 섭취를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단백질도 섭취할 뿐만 아니라 오메가3를 많이 먹게 되면 근육량을 얻고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영양제로 비타민 C와 D가 있습니다. 비타민 C는 활성산소, 악액질 환자는 혈액 속에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인터루킨6 분비가 증가하는데, 비타민 C가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인터루킨6를 감소시켜 악액질의 진행을 막아주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근육 소모의 중재 인자인 인터루킨6를 억제해서 근육 소모를 막아줌으로 인해서 악액질의 이제 진행을 막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오메가3 다음으로 비타민 C와 D가 또 하나 이제 필요한 영양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상담을 통해서 환자의 안정, 불안, 우울, 그리고 수면을 해결해 주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잠을 못 자게 되면 사람이 대사가 굉장히 빠르고 결국은 피로가 결국은 눈에 쌓여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어떤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연구 결과인데요. 최근에 위장관 암에 대한 이제 항암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악액질로 인한 항암제 내성이 이제 주로 생기는데, 실제 위장관 암 128명 환자를 대상으로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기름이 많은 영양소를 투여했어요. 그리고 임상 결과를 봤더니 진짜 암 환자에서
그 대조군에 비해서 CRP, 염증 수치도 감소하고 골근격계 체지방량이 증가해서 결국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글라스고 이제 스코어 제휴 점수가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서바이벌까지도 이제 좋아지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 그게 이제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 악액 그 오메가3를 먹었던 분이 먹지 않은 것보다 생존 기간이 더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혈액 검사에서 몸무게를 보게 되게 되면은 1개월, 2개월, 4개월을 갈수록 체중이 이제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 자료고요. 그리고 인터루킨 6나 TNF-알파는 갈수록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것을 보여준 자료입니다. 즉, 이런 오메가3가 풍부한 영양소를 그 생성기름 피쉬오일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섭취하는 게 악역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 보여준 자료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항암제 치료를 받은 그 비조제품성 폐암을 대상으로 한 군은 EPA를 투여하고 한 군은 위약을 투여했어요. 그랬더니 EPA를 투여한 군이 69%가 이제 항암 치료 중 체중을 유지한 반면 대조군은 29%만 유지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오메가3를 많이 먹는 게 체중 유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 보여준 자료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그 비타민 D를 줬더니 염증 수치도 유의하게 감소하고 체중 감소를 악성 악액질로 가는 것을 막아준 것을 보충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은 비타민 D를 꼭 보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연구는 저희가 이제 그 했던 연구 결과인데요. 말기 암 환자한테 한 군은 비타민C를 매일같이 10g씩을 투여했고 한 군은 주지 않았더니 비타민C를 투여했던 군이 서바이벌 타임이 34일, 워낙 말기 암 환자였기 때문에 그랬고요. 대조군은 24.8일로 한 10일 정도 차이가 났고, 그리고 이제 더 대단한 거는 TNF-알파, 인터루킨 1베타, 인터루킨 6 같은 사이토카인 분비가 이 그 비타민C를 썼던 군이 그 더 많이 떨어졌던 것을 보여준 자료입니다. 비록 환자분이 적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임상적으로 이제 통계학적 의미는 없었지만은 가능성은 보여줬던 연구 결과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저희 환자 78세 남자 환자인데 6개월 전에 담담 진단받고 항암제 치료를 받았으나 항암제가 더 나빠져서 이제 내원했던 환자입니다. 현재는 황달이 심해지고 담주간을 삽입한 상태로 대학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가져온 CT 사진하고요, 자료를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란 게 너무 체중이 많이 빠져 있어서 몇 킬로나 빠졌냐고 했더니 진단받기 전에 5kg,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 치료를 받아서 5kg 해서 총 10kg가 빠졌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전형적인 악액질 환자였고요. 저는 이제 환자 보호자분들에게 현재 상태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항암제 치료를 해도 별 의미도 없고 상태만 더 나빠지고 체중 증가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이제 TPN하고 영양제를 투여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분은 이미 벌써 악액질 상태로 완전히 빠져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항암제 치료도 못하고 2개월 정도 경과한 다음에 이제 사망했던 경우였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암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악액질 치료를 또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합니다. 왜? 악액질에 빠지게 되면 일단 악액질에 빠지면 우리가 암만 어떤 치료를 해도 환자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액질 전 단계가 제일 좋고 초기 악액질 환자들을 치료해줘서 이게 정상으로 갈 수만 있게 해주면은 이 사람은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